안녕하세요, 시케인입니다. 어제 올린 스프린트 레이스 리뷰 영상에 이어 한국 시간 일요일 밤에 열린 벨기에 그랑프리 리뷰 영상입니다. 비로 인한 딜레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한국의 F1 팬들의 수면 부족을 만든 벨기에 그랑프리.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벨기에 그랑프리 리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가 끝난 후 몇 시간 뒤 열린 퀄리파잉의 주인공은 맥라렌이었습니다. 노리스가 1분 40초 562의 기록으로 폴 포지션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시즌 4번째이자 커리어 통산 13번째 폴 포지션입니다. 노리스는 특히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같은 조건의 차를 타고도 피아스트리보다 무려 0.618초나 뒤처지며 우려를 낳았는데요. 이번 퀄리파잉 결과로 그런 걱정은 완전히 씻어낸 것 같습니다. 금요일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선 피아스트리가 폴 포지션을 차지했지만 이번 퀄리파잉에선 노리스의 반격을 허용하며 2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페라리의 르클레르는 1분 40초 900, 베르스타펜보다 단 0.003초 빠른 기록으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베르스타펜은 1분 40초 903으로 4위를 차지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페이스 부족이 아닌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레드불은 일요일 비예보를 고려해 스프린트보다 다운포스를 확실히 높였습니다. 그 결과 직선 최고 속도는 시속 337km로 손해를 봤지만 섹터 2에서는 맥라렌과 유사한 기록을 냈습니다. 이번 퀄리파잉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스프린트 퀄리파잉에 이어 해밀턴의 연속 Q1 탈락입니다. 마지막 플라잉 랩에서 1분 41초 664를 기록했지만 오르주를 지나 4번 코너에서 트랙 리밋 위반으로 랩타임이 삭제되며 16위에 머물렀습니다. 탑10에 이름을 올린 드라이버 중에 간만에 츠노다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비록 베르스타펜과 같은 업데이트를 받지는 못하지만 간만에 Q3에 진출하며 본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레이싱불스의 듀오도 Q3에 진출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윌리엄스의 알본과 자우버의 보톨레토도 Q3에 진출하며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이번 레이스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은 맥라렌의 피아스트리가 차지하며 올 시즌 6승째이자 통산 8승을 달성했습니다. 2위는 팀 동료 노리스가 차지. 맥라렌은 이번에도 원투 피니시에 성공하면서 팀의 압도적인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3위는 페라리의 르클레르가 차지하며 간만에 포디엄에 올랐습니다. 이번 레이스 사실 시작부터 평범하진 않았는데요. 한국 시간 밤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폭우 때문에 무려 80분이나 지연됐습니다. 결국 한국 시간 밤 11시 20분이 되어서야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레이스는 세이프티카 뒤에서 5랩 정도를 돌다가 롤링 스타트로 시작됐는데요. 레이스가 시작되자 피아스트리는 노리스를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캐멜 스트레이트에서 피아스트리는 노리스를 추월하는 데 성공하며 선두로 나섭니다. 재미있는 건 이 장면이 전날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피아스트리가 베르스타펜에게 똑같이 당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피아스트리가 팀 동료에게 재현한 것이죠. 레이스 중반으로 가면서 트랙은 점점 마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각 팀들은 드라이 타이어로의 교체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한 건 해밀턴이었는데요. 11랩에 피트로 들어간 해밀턴은 이후 엄청난 페이스로 순위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12랩에 피아스트리도 피트인을 감행하며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하고 노리스는 한 랩 더 달린 뒤 하드 타이어를 선택했지만 왼쪽 앞바퀴 타이어 교체에서 약간의 지체가 생기며 피아스트리와의 격차가 9초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미디엄 타이어 관리에 집중해야 했지만 꾸준히 격차를 유지했고 마지막 몇 랩 동안은 격차가 줄기는 했지만 큰 이변 없이 1위로 체커드 플래그를 받았습니다. 노리스는 후반에 타이어가 더 오래 갈 거라는 전략을 노렸지만 본인의 실수로 인해 피아스트리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우승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중위권도 뜨거웠습니다. 르클레르는 베르스타펜의 압박을 받으며 방어에 집중했고 러셀은 알본을 제치며 안정적인 5위를 달렸습니다. 윌리엄스의 알본은 맹추격해오는 해밀턴을 상대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며 6위를 따냈습니다. 8위는 레이싱불스의 로슨, 9위는 자우버의 보톨레토, 그리고 10위는 알핀의 가슬리였습니다. 가슬리는 대부분의 레이스 동안 DRS 트레인을 이끌며 간신히 마지막 포인트를 지켜냈습니다. 벨기에 그랑프리 이후 챔피언십 순위를 살펴보자면 현재 드라이버 챔피언십 1위는 피아스트리 총 266포인트입니다. 그 뒤를 노리스가 250포인트로 추격 중이고요. 3위는 베르스타펜 185포인트입니다. 이로써 피아스트리는 노리스와의 격차를 16포인트까지 벌렸고
베르스타펜과는 무려 81포인트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은 이제 맥라렌 두 드라이버 간의 내전 양상으로 접어든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보면 맥라렌이 516포인트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페라리와는 거의 더블 스코어이기 때문에 맥라렌의 우승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2위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남은 시즌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스타트가 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노리스. 이번에도 그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랩에서 배터리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노리스는 스타트 직후 피아스트리에게 선두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선두를 잡은 피아스트리는 피트 전략에서도 주도권을 쥐었고 노리스는 한 랩 늦은 피트인과 왼쪽 앞바퀴 타이어 교체의 지체로 인하여 시간을 많이 잃었습니다. 여기에 경기 중 두 차례 휠락까지 발생하며 약 3초 가까운 추가 손해를 입으며 본인 스스로 피아스트리와 우승을 놓고 경쟁할 수 있었던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맙니다. 반면 피아스트리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맥라렌은 드라이 타이어 교체 타이밍에서 피아스트리에게는 미디엄, 노리스에게는 하드 타이어를 장착했는데요. 이는 두 드라이버 간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아직 두 드라이버의 점수차가 16점 차 정도이기 때문에 누가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할지는 아직 속단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올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은 결국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실수를 줄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르클레르는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정말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는 페라리의 약점으로 여겨졌던 젖은 노면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3위로 포디엄에 올라섰는데요.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역시 베르스타펜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레이스 시작 후 몇 랩 안에 베르스타펜에게 자리를 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르클레르는 끝까지 밀어붙였고 제대로 막아냈습니다. 게다가 드라이 타이어로 교체 이후에도 베르스타펜과 거의 비슷한 페이스로 달리며 차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걸 전부 끌어낸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를 통해 페라리가 젖은 노면에서 약하다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깨진 것 같고요. 르클레르는 단순히 좋은 결과를 넘어서 진짜 레이서다운 주행으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편 해밀턴은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전략적인 감각이 정말 빛났습니다. 젖은 노면에서의 과감한 추월이 돋보였는데요. 특히 DRS 구간이 아닌 곳에서도 과감하게 추월을 시도하며 그의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노면이 마르자 상황은 급변하는데요. 알본 뒤에 갇힌 그는 아무리 빨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 현재 F1 차량이 갖고 있는 문제와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 우승 이후 웨트 컨디션을 대비한 세팅으로 바꾼 베르스타펜. 레이스 시작 후 몇 랩 안에 르클레르를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레이스 내내 르클레르의 방어에 막혀 4위로 레이스를 마칩니다. 토요일 스프린트에서는 완벽한 세팅과 과감한 드라이빙으로 우승했지만 일요일 레이스에선 다운포스를 높인 전략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르클레르를 레이스 내내 쫓았지만 단 한 번의 추월 기회도 만들지 못했고요. 심지어 17랩 무렵엔 팀 라디오로 클리핑이 형편없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비가 올 것을 전제로 한 셋업이었지만 정작 레이스의 반 이상을 드라이 컨디션에서 치러진 레이스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본 베르스타펜이었습니다. 벨기에 그랑프리를 마친 드라이버들은 약 한 달간의 방학전에 펼쳐지는 마지막 레이스를 위하여 헝가리로 이동합니다. 다음 헝가리 그랑프리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헝가리 그랑프리의 서킷 소개 및 프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